새벽 4시였습니다. 실버타운 행복마을의 CCTV에 한 할머니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77세 박순희 할머니, 그분은 비상계단 쪽으로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직 직원이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1층 로비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직원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만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긴급 연락을 받고 실버타운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째입니다. 도착했을 때 순이 할머니는 로비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할머니의 딸 박미선 씨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미선 씨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매 증상도 일시적인 혼란도 아니라는 것을요. 행복마을 실버타운은 이 지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끗한 복도, 친절한 직원들, 매일 제공되는 영양식, 한 달에 25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개월 전 딸 미선 씨가 어머니를 이곳에 모셔왔습니다. 엄마 혼자 집에 계시면 너무 위험해요. 여기가 훨씬 안전하고 좋잖아요. 미선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할머니는 이곳에 오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식당에 나오셨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어르신들과 개별 상담을 합니다. 순이 할머니와의 상담 시간, 할머니는 늘 똑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 여기가 이제 할머니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제 답변도 늘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요. 탈출 사건 이후 저는 할머니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혹시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다른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할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미선아,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 마. 오늘도 밥 잘 먹었어. 여기 사람들도 다 친절해. 엄마는 행복하단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한 통도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서랍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지 구석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다른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이 그립다. 혼자 있고 싶다. 내 방에서 자고 싶다. 저는 그 편지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딸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진심을 숨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막 마이너스 갈등의 씨앗. 미선 씨는 어머니를 다시 방으로 모셨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미선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걱정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요? 엄마, 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새벽에 전화 받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미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 제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희 씨가 도망치려 했대.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왜 그러셨을까? 나이 드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나 봐.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순이 할머니는 정말 정신이 혼미해서 도망친 것일까요? 오후가 되어 다시 할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미선 씨는 이미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순이 할머니 혼자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그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대답처럼요. 할머니,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집에 가고 싶으신 거예요? 순이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너무 조용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조용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 9시 소등 시간이 되면 실버타운은 정말 조용해집니다. 복도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방 안에 계십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대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곳.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산막 마이너스 중반 반전. 사건 이틀 후, 저는 순이 할머니와 다시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사셨던 집 얘기 좀 해주세요.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 집은 낡았어요. 30년은 된 빌라였죠.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단 삐걱거리는 소리, 아침마다 옆집 아저씨 기침 소리,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소리. 시끄러웠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 들렸고요. 새벽엔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에 눈 떴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소리들이 할머니를 외롭지 않게 해줬던 거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긴 너무 조용해요. 밤이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내가 혼자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져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딸애가 일주일에 한 번은 왔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석 달에 한 번씩만 와요. 바쁜가 봐요, 할머니. 알아요. 알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이 힘든 거 알아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거 알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말 못했어요. 외롭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 미선이가 더 힘들어질까봐.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하루만이라도 내 방에서 자고 싶었어요. 내 이불 냄새 맡고, 내 부엌에서 밥 해 먹고, 그러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방을 다시 살펴보니 모든 게 보였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들. 하지만 그 사진들은 모두 10년 전 것들이었습니다. 최근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도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읽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약들이 가득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수면제. 그중 수면제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순이 할머니,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 네. 한 달 전부터 매일 밤 잠을 설치세요. 복도를 서성이시거나 창가에 앉아 계세요. 왜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딸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요. 그날 밤 저는 순이 할머니 방 앞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밤 11시 할머니 방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할머니는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1시간 동안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혼자서 이 시간들을 견디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미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꼭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 또 이상한 짓 하셨어요? 미선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세요. 외로우면 저희가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도 바쁘다고요. 미선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일해야 하고 애들 돌봐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에 모신 거잖아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 씨, 어머니는 편안함보다 가족을 더 원하세요. 가족? 저희도 가족이에요. 근데 제가 24시간 엄마 곁에 있을 순 없잖아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아요, 미선 씨. 당신도 힘든 거 알아요. 그냥 한 번만 진심으로 대화해 보세요. 어머니 마음을 들어보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이틀 후 미선 씨가 실버타운에 왔습니다. 평일 오후였습니다. 미선 씨는 회사를 조퇴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간 미선 씨는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미선 씨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도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미선 씨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엄마를 여기 모시는 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외롭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미선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저만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순이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미안해. 너 힘들게 하기 싫어서 말 못했어. 엄마. 미선 씨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다시 가요. 순이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잖니. 괜찮아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요양보호사님 모시든지 제가 시간 조절하든지 뭐든 할게요. 그러니까 엄마 집으로 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 할머니는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퇴소 수속을 하는 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말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이제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선 씨도 제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아니에요. 당신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차에 타기 전 순이 할머니가 실버타운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여기가 나쁜 곳은 아니에요. 그냥 제겐 안 맞았던 거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실버타운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곳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낡고 조금 불편해도 자기 집이 더 좋은 법입니다. 그곳엔 익숙한 냄새가 있고 추억이 있고 삶의 흔적이 있으니까요. 한 달 후 미선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좋아 보여요. 매일 장 보러 다니시고 이웃 할머니들이랑 수다도 떨고 예전의 엄마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미선 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죠?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도 물어보지 않고 제 생각대로만 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네, 이제는 엄마 말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는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곳이 천국 같은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외로운 섬일 수도 있습니다. 효도는 무엇일까요? 좋은 곳에 모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곳에 함께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효도는 묻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 안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감성 드라마는 황혼극장 7080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